이재명 재판이잖아요. 네, 이재명 재판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네. 제가 아까 2시에 네. 저 서영주 민주당 그 전 대변인이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세게 얘기한 게 있는데 결론은 그 법원 압박하니까 이제 법원이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네. 모든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뤘다. 네. 근데 민주당이 여기서부터 잘 생각해야 돼요. 아마 알 거예요. 재판 일정을 뒤로 미뤘다는 거는 재판을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임기 중에도 하겠다는 의사 표시예요. 법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대선 기간 중에 누가 됐든지 간에 각 후보들이 이재명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본선에. 그렇죠. 본선에서. 그럼 뭐라고 물어볼 거냐? 당신 만약에 당선되면 재판 진행될 건데 재판 나갈 거냐? 재판하게 만들 거냐? 이 질문이 하나 있을 거고 네. 두 번째는 자, 그 진행된 재판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따를 거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네. 그럼 이재명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뭐 지지율이 높고 어쩌고 해도 50 안 넘거든요. 네. 발목 잡을 만한 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죠. 네. 거기다가 대고서는 무슨 소리세요? 헌법 84조는 다수설이 어쩌고 이런 말 못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재판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처럼 뭐 민주당이 지금 법안 막 통과시키고 소위에서 통과시키고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서는 재판 못하게 할 건데요. 허위사실 유포죄는 아예 죄를 없애버릴 건데요. 이런 말을 못 한단 말이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이재명 잡으면 뭐 국회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정치라는 게. 이재명의 화양연화는 당선되는 순간일 거예요.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내리막인데요. 그 그쵸. 내리막에서 이 권력의 생리가 같은 편인 사람들도 이제 이 사람은 우리가 개헌하지 않는 이상 단임제잖아요. 네. 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정청래든 김민석이든 뭐 박찬대든 뭐 추미애든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정권을 잡거나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재명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이 아무리 뭘 잘해도 결국 욕을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당과 대통령실이 갈라지게 되고 늘 그래 왔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재명 재판 이슈를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를 포기하지 않지. 네. 그렇죠? 제가 갑자기 문득 그 수석님 말씀 들으면서 느낀 건데 이재명이 후보가 대선 토론 과정에서 재판 관련된 질문에서 대답을 뭐 했을 때 그걸 그대로 실행을 안 하면 또 허위사실 공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없앤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이재명 앞에 꽃길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대통령만 되면 꽃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유, 절대로 아니죠. 어떤 분은 대통령직에 괜히 올라갔던 분 계시잖아요. 인생이. 네. 그러니까 그걸 잘 보잔 말이에요. 결국은 옳은 일을 하고 옳은 생각 가진 사람이 그나마 권한을 갖고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자기 감옥 안 가려고 자기 사리사욕 채우려고 자리에 있는 사람은 결국 끝이 안 좋더라. 근데 이재명 끝이 날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따져보면. 그렇죠. 그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보면 민주당이 그래가지고 법도 입법으로 방탄도 해주려고 그러고. 그게요. 네. 가능하겠죠. 네. 유석수가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영원해요? 위헌법률 심판은 여러 번 해도 돼요. 네. 이재명 허위사실 유포 3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하면 돼요. 네. 총선은 3년 후에 또 있어요. 그렇죠. 이재명 중간은 어떻게 될지 몰라. 네. 3년 금방 갑니다. 그럼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재명의 운명이. 윤 대통령의 운명보다 좋으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거를 해놔가지고 이거 그냥 묻을 수가 없잖아. 네네. 재판이 5개인데요. 재판 5개를 동시에 받는 사람 보셨어요? 나는 참 이런 것도 기록이야. 그렇죠. 진짜 재판 5개를 동시에 받고 있어. 정과 오범이라는 뜻이 아니라 동시에 재판을 받고 네.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입법도 안 되니까 이제 사법 불러가지고 제일 잘하는 거 민주당이 지금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망신 주는 거 국회 불러가지고. 거의 혁명 수준의 일을 한다는 건데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은 웬 정치혁명이에요? 개혁이 아니라 혁명을 하고 있잖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결국 하는 게 결국에는 사법부 불러서 이제 협박하고 겁박하고 이러고 있는데.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네. 가니까 우리가 잘 버티고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좋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가 의미가 있는 시간이 왔다. 네. 이런 거지. 이재명이 뭐 되고 이제는 막는데 굉장히 우리가 엉뚱한 길을 갔기 때문에 저희 당이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그때만 막 하늘이 무너지고 뭐 이민 간다 그렇지 않아요. 네. 이민을 가려면 제가 제일 먼저 가야지. 저는 절대 안 가요. 왜 가 이민을? 네. 그래서 혹시나라도 탈당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고. 탈당하면 절차가 네. 복당하려면 절차가 엄청 복잡합니다 일단.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막 밀어붙이고 막 하는데 네.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많은 그 대법관이 저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이거든요. 그렇죠. 이 중에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색이 짙으니까 또 이제 대법원을 개편하려고 이제 하는 건데 헌재가 아무리 이재명 쪽 사람으로 재편된다고 해도 이상한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헌재라는 곳이. 그렇죠. 예.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저는 민주당의 논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 탄핵 결정할 때만 해도 헌법재판관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헌법재판관 정도 되는 사람 정도라면 어떤 자신의 이념이나 신념에 따라서 판결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옹호해 놓고는 지금 와가지고는 똑같은 짓을 하지. 똑같은 짓을 하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의 논리가 스스로 자성자박하는 것도 많아서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세요. 그 전두환 노태우 관련한 내란 재판이 96년, 97년 요때 이제 있었는데 사건이 벌어진 건 79년, 80년이에요. 네. 결국 끝까지 추적해서 하잖아요. 네. 국사범이니까. 네. 이재명이 그런 식으로 해서 사법권을 유린하고 뭔가 안 맞는 일을 해서 정권 유지를 해서 무리한 짓을 한 다음에 퇴임을 했다고 치잔 말이에요. 그게 안 넘어간다니까요. 그쵸. 우리는 그런 사회고 이미 그런 일을 해봤던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못 도망간다. 그렇죠.